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2025학년도 경희대 신입학 전형, 전반적인, 주요 내용과 변동사항, 그리고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 논술 전형이 조금 끊겨서, 별도의 아주 짤막한 영상으로 좀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이제 오늘은 정시 모집 이제 마지막 편이죠. 그래서 정시 모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 정시 모집은 모집 시기는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군하고 나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대신 이제 뭐 모집 단위나 모집 인원들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군 같은 경우에 모집 전형은 수능 위주 일반 전형이겠죠.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기균형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 세 가지 전형으로 나누어서 뭐 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 캠퍼스, 국제 캠퍼스 나누어서 또 이 부분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여기 수능 위주 기회균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은 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수능 기회 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어떤 학생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자, 농어촌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서 유형 1과 유형 2 조건을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농어촌 거주 지역 학생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회균형 전형의 또 다른 지원 자격은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그리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지원 자격들이 이제 조금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별도로 요구하진 않고요.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이든 기회균형 전형이든 기본적으로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실기 위주 전형인 예술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 비중이 수능 비중보다 좀 더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가구는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에는 자, 수능 위주 역시 일반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자,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쭉 좀 넘겨서 역시 나군 기회균형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 자, 역시 지원 자격은 뭐 앞서서 이제 가군에서 모집했던 지원 자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농어촌 학생,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그리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 등이 네, 이제 기회균형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군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요. 그 다음에 수능 100% 일반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은 수능 100%로 평가를 한다. 다만 예술계열 같은 경우는 실기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실기가 반영되어 있는 학과도 있고 수능으로만 보는 학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누어져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과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반영에 대한 측면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응시 과목에서 우리가 이미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요구가 되었던,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됐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앞서서 수시 전형에서 살펴봤을 때 지정 과목 폐지했다. 그죠? 지정 과목 폐지하고
탐구 역시 뭐 상위 한 과목에서 두 과목 평균으로 이제 바꿨다라고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의 영향은 역시 정시 전형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래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인문, 사회, 자연, 계열과 상관없이, 뭐 예체능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가장 중요했던, 지금까지 지정 과목으로 남아 있었던, 이전 연도 지정 과목으로 남아 있었던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특히 이공계열 같은 경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었는데, 2025학년도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로 사탐을 선택을 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 일단 지정 과목은 모두 다 폐지를 했다는 거, 이거를 정시 전형에서도 반영한다는 점은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반영 비율 자체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지정 과목을 폐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반영 비율을 좀 변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어쨌든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전년도 반영 비율과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되는 학과들, 대학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해당 대학들 같은 경우에 국어 같은 경우는 35%,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20%,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30%, 그 다음에 영어는 15%로 반영을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영어 15%는 전년도와 2025학년도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전년도에도 뭐 지정 과목이 있을 때조차도 그때도 15%였었는데, 일단 2025학년도에도 영어 반영 비중은 동일하게 15%를 적용한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20%, 2025학년도에도 20%를 반영하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에서 반영 비율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자,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가 지금 3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20%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프로였었냐면 25%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학년도에 20%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국어 동일했고 수학은 감소했고, 그럼 뭐의 비중을 높였냐? 당연히 100%를 총 채우려면 탐구 영역 비중을 좀 높여야겠죠. 그래서 탐구 영역은 전년도에는 25%였는데 2025학년도에는 30%로 비중이 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년간, 최근 한 3년간 나왔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확통 선택 인원들보다 미적과 기하 선택한 인원들의 1등급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는 건 이미 통계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최대의 장벽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였었냐면 수학이었죠. 그래서 이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경희대가 2025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확실하게 비중을 좀 줄여놓으면서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진입 장벽을 좀 더 이제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교차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문 쪽에서 국어는 동일, 수학은 비중 감소, 탐구는 비중 증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인문계열로 분할 모집을 하는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비율이 이제 동일하게 일반 인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라는 점은 좀 눈여겨보셔 보셔야겠죠.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한의학과 인문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몇 프로였었냐면, 국어가 25%,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가 35%,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가 25%, 뭐 영어는 15%로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한의학과를 인문 쪽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학 35%에서 수학 반영 비중이 20%로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비중이 감소가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국어에 오히려 상대 반영 비중이 월등히 커졌다. 그러니까 한의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결론적으로 국어 과목에 보다 조금 더 많은 역량을 좀 늘리셔야 된다. 35%까지 늘어났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희한한 효과가 나타났네요. 여기 결이 아주 이쁘게 만들어졌네요. 예, 저는 처음 보는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계열 같은 경우. 자, 사회계열은 이제 해당 학과들이 어떤 학과들이냐면, 자율전공, 사회과학 광역, 그러니까 뭐 행정이나 사회학과나 이런 데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전경대학, 그 다음에 경영대학, 국제대학, 호텔관광대학, 지리학과, 인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자, 이 단과 대학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반영 비중을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30%. 자, 이제 일반 인문학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여기 20%였는데 여긴 30%. 그 다음에 탐구 영역 반영 비중은 25%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시 전년도하고 한번 기준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였었는지 한번 이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년도에 사회과학 계열의 국어 반영 비중은 몇 프로였었냐면 25%였었습니다. 25%가 30%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국어 반영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반영 비중이 무려 35%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학년도에 30%가 됐으니까 역시 5% 하락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25%,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도 25%, 그러니까 탐구 영역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회과학 계열에서의 변화는 어느 쪽에서 변화가 생긴 거냐면 바로 국어하고 수학에서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즉 국어 반영 비중을 5% 늘리고 수학 반영 비중을 3% 떨어뜨렸다. 결론적으로 인문 쪽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어찌되었든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반영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인문과 자연 분할 모집을 하는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도 인문 자연 분할 모집을 했던 한의학과하고 동일하게 전년도에는 이러한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점들도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대부분은 이제 자연계열 대부분은 자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국어 20%, 그 다음에 수학 35%, 그 다음에 탐구 30%. 자,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왔었냐? 공교롭게도 이 기준은 모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연계열은.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인문계열 쪽에서만 변화가 좀 생겼다. 근데 인문계열 쪽의 변화가 결론적으로 인문 쪽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비율 변동 없이 전년도와 모두 국어하고 탐구 동일하게 그리고 영어까지 동일하게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신 여기 예술 체육 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다른 그 계열들 인문 사회 자연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 같은 경우 두 과목인데 예술 체육 계열은 탐구 영역 상위 한 과목만 여기도 한 과목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어하고 이제 한국사는 이제 등급별로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점수를 반영을 하는지는 바로 다음 편에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 여기서 이제 다른 변동사항 이제 빼고 하나 이제 조금 기억해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기 맨 마지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면, 자, 전 계열, 수능 반영 영역별 지정 과목은 없다. 이건 이미 제가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그죠? 자, 다만, 인문계열 지원자 중에서 사회탐구 응시자, 그리고 자연계열 지원자 중에서 과학탐구 응시자는 지원자의 탐구 영역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 보통 이제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각 대학마다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별도의 환산 점수를 이제 공개하고 이 점수에 따라서 성적을 이제 산출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회탐구 응시자들은 그러니까 인문계열 응시자들은 사회탐구에
자연계열 응시자들은 과탐에 결론적으로 과목당 4점씩 가산점을 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산점. 제가 이거는 경희대 맨 처음 동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택 과목, 즉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었고,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수험생들도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제한을 두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문계열 지원 수험생들이 사회탐구를 선정을 했을 때 변환 표준 점수의 과목당 플러스 4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과목당, 두 과목을 응시하니까요, 과목당 4점의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가산점의 영역 4점이 어느 정도의 변별이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는 이건 이제 변환 표준 점수가 공개되는 대로 한번 조합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가산점의 여부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어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에서 영어와 한국사 등급별 점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점수를 200점, 2등급 196점, 그럼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4점의 격차가 생겼죠. 그리고 3등급은 188점이라고 했으니까 무려 8점의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등급 같은 경우는 무려 18점. 18점인가요? 18점이 아니라 28점이 되겠네요. 28점의 영향력이 생겼으니까 결론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경희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영어가 4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고, 거의 1, 2등급이 가장 많을 거고 3등급까지 가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을 텐데, 어쨌든 등급별로 이제 점수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한국사는 다른 대학하고 거의 비슷하게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전부 다 만점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5등급 그 밑에부터는 이제 감점의 폭들이 조금씩 커진다, 5점씩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점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시전형에서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정시전형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사항들은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안들은 그냥 시행 계획 아닙니다. 확정 요강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확정 요강이 발표가 되면 그 확정 요강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또 그 변동사항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전반적인 전형들을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하고, 남은 시간 우리 학생들 입학 정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다, 그리고 생기부 관리다라고 하는 점들 꼭 인지하시고 올해 고3 수험생 생활을 좀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